이 예의가 없는 상대방이니까 이런 분과는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사람은 절대 이분은 만나도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연애를 하고 싶으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영입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이유는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게 안 돼. 제가 연애를 뭐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줄 정도로 잘했다면 지금 이미 애를 한 5은 낳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 네, 그렇지만은 스스로의 뭐 애착 유형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책도 뭐 많이 읽어보고 하고 있어서 결이 뭐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찍어보면 그래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여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옷이 완전히 다른 컷이 나올 것 같아요. 헤헤. 7년 넘게 솔로입니다. 뭐래도 안 생겨요.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연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누나 같은 사람이 이상형인데 주의 없어요. 고민 상담소에 고민을 보내봅니다. 솔로가 된 지 2년째인데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들기 시작해요.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마음이 급하네요. 어떻게 해야 조급하게 생각 안 할까요?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어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혼자가 너무 편해서 고민이에요. 사랑도 미래도 다 고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애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솔로 기간이 너무 긴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로 막 5년, 7년씩 이렇게 지내시면 뭔가 그 상대방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되게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형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5년 동안 연애를 안 하고 그러는 기간 동안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연애를 시작할 때 좀 더 재개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솔로 기간을 너무 길게 그건 좀 비추드린다 생각하고요. 이미 이렇게 됐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어서 빨리 연애 상대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인생의 이 기간이 뭐 우리가 100살, 130살까지 요즘에는 산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나이대 솔로가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연애를 하는 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이대에 속해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한테 발달 단계라고 있거든요. 그 과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나이대, 20대부터 40대 이때가 사랑을 제대로 이루어야 되는 게 인생의 과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업처럼 사람이 해 나가야 되는 이 일의 하나에 속하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그 가장 아래 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그 위에 것들도 충족이 안 되는 것처럼
과업이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잘 해나가야 그 다음 시기에 그 과업을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연애를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잘 사용하셔서 연애를 좀 열심히 해보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데 혼자가 너무 편해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걸 봤을 때는, 뭔가 외롭기는 한데 혼자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혼자가 더 나아서 평생 혼자 사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야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연애가 가능한 시기가 되게 짧고 또 좋은 사람들이 솔로인 경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짝을 찾는 거에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도 되게 막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는 또 아무래도 뭔가 좀, 그렇게 막 인간관계의 폭이 엄청나게 넓거나 이렇지도 않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싸거나, 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 중에 솔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국가에서 주최하는 그런 소개팅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막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막 알려줬던 거에서 되게 요즘에는 여러 명이 이렇게 막 만나서 소개팅하는 그런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잘 돼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회가 되면 언젠가 저도 그런 것도 한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잘 많이 있으니 내 지인을 통해서 소개팅을 받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인싸도 아니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로 연애를 못 해봐서 사실상 모쏠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표현을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할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마주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같은 대학이라든지 같은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마주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짝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니까.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둘이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그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상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좀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야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둘만 만날 수 있는 약속을 많이 잡아보시길. 만약에 둘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하면 뭐 여러 명이서 만나는 그런 약속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계속 질문을 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면 그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표현을 많이 해보시고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느낌을 한번 어필을 해보세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성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겠죠. 나 스스로 좀 멋있는 사람이 되게 가꾸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우선은 나부터 먼저 챙기고 가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0대 지방 사는 남자인데 직장도 사는 곳도 남초라 연애할 상대가 없어요.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이라던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 안 계신가요? 음, 그 궁금해서 정말 여쭤보는 겁니다. 주변에 조금 소개팅을 받아보고 아니면은 결혼 정보회사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상대가 애프터를 받고 잠수 탔어요. 한숨만 나오네요. 따흡. 근데 그러면 애프터를 이 사람은 왜 받은 거예요? 알겠다고 한 건데 왜 잠수를 탔을까? 이 예의가 없는 상대방이니까 이런 분과는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사람은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뭐 자기가 좀 생각해보니까 별로였으면 별로였다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잠수를 타버리다니. 절대. 이분은 만나도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관계 속에서 저 혼자 끙끙 앓는 짝사랑, 이게 맞을까요? 저는 정말 짝사랑을 사실 해본 경험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간호학과에 여자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이성하고 계속 마주칠 만한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이 감정이 저는 조금 부러운 것도 있어요. 이게 저처럼 못 느껴본 사람은 거의 인생에서 한두 번 느껴볼까 말까 한 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짝사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이 있는 거고, 그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생에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끙끙 앓는 짝사랑, 이게 맞을까요? 일단 그러면은 짝사랑 하는 게 뭔가 답답하고 끙끙 앓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일단 냅다 고백을 해버리세요. 고백해버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어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음, 뭐 사람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고백 공격?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무례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공격이 될 수 있는 건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또 막 나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막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프로포즈하고 이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따로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래이래한 마음이 있다.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 마음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기 이제는 더 이상 버거워져서 마음이 막 차고 넘쳐서 꼭 너한테 말을 하고 싶다. 그렇게 좀 진심 있게 전달하면 저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진실되게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백을 해보셔라. 진심을 담은 고백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항상 안 돼서 점점 포기하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 그냥 혼자가 좋을지 생각도 드네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항상 잘 안 돼서 점점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어쨌든 두 번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성이 그래도 두 번 이상 좀 다른 대상이 되었고, 근데 그분들하고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모든 이성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두 번 이상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어떻게 보면 잘 찾아올 수 있는 환경에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다시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전에 이 질문자님께서 주셨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마음을 전달을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뭔가
용기를 낸다는 게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좌절도 경험해 보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시도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공간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내가 이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지 알면서 다시 그 행동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 다시 해보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혼자가 좋을지도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낙담하다 보니 차라리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상담소 질문이요. 주위 어른들이 젊었을 때 연애를 해서 결혼해야 행복하다 하시는데 저는 자연스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요. 하하. 슬슬 연애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쫓겨서 괜히 급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떤 연애 결혼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 질문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위 어른들이 젊었을 때 연애를 해서 결혼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아하 20대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못 모르고 결혼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를 지금 말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연애와 결혼관. 저는 우선 결혼은 꼭 하고 싶고 아이도 꼭 낳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결혼을 위한 결혼은 원치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결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위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니까 그 상대를 만나서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거는 너무 불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와 함께 했을 때 힘이 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마음이 편안한 평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이제 제가 30대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70년을 정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인생을 30살까지밖에 안 살면서 제 부모님하고밖에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부모님하고도 꼴랑 30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어떻게 아예 생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완전한 타인과 7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무작정 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나한테 좋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그리고 제 연애관 자체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연애의 목적이 결국 전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결혼 생각은 없어. 연애만 해. 라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를 알던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합일이 되어서 가족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공동체, 공동으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쌓아나가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거. 그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가 연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더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나가는
너무 멋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연애관은 즐거운 사람과 행복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성숙시켜주고 서로가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요. 군대인데 너무 외롭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파이팅이십니다. 저는 너무 이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안심하고 군인 여러분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헤어진 지 2년 반이 넘은 전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밤 연락할지 말지 고민하네요. 하지 않는 게 맞죠? 헤어진 지 2년 반이나 됐다고요? 왜 헤어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너무 밤, 새벽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질문은 왜 헤어졌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반이나 됐는데도 그 여성분을 못 잊으신 거라면 그 2년 반 동안에 다른 연애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분은 좀 더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상세하게 이렇게 뭐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또 이런 콘텐츠가 찍을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2년 반이나 지났다면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분의 잘못으로 헤어졌고 그게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 기간 동안 둘 사이에 어떤 조그마한 연결이라도 있었더라면 다시 연락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서로 아직 인스타 마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연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그게 있다면 뭐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은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내 원하는 바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 행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네, 이렇게 또 연애에 대한 내용을 Q&A를 찍어 보았는데요. 연애 얘기라서 이렇게 핑크색으로도 옷을 좀 입어보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할 테니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듣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정답은 없다는 거.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은영이었습니다.